이미 우리가 이제 첫째 날 행정법은 어떤 걸 배우는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 행정의 주체가 국민 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어떤 행정작용을 하고 어떻게 구제받는지를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2편이고 이게 4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1편 이걸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좀 공부한 거야. 행정이 뭔지, 행정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건지, 행정법의 법원은 어떤 게 있는지, 행정상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조금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에 관한 법을 배우러 온 거야. 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작용에는 제일 먼저 1장 행정 입법 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일을 해요. 국민을 상대로. 당연히 국회가 입법부니까 입법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입법은 국회가 만드는 입법은 헌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입법작용을 배우는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 뭐 이런 걸 만드는 거.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법에서 배우는 거, 헌법에서. 우리는 행정입법에 한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해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를 배우는 거죠. 행정행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작용. 이거는 몰아서 배우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행정입법을 배우러 온 거예요. 자, 이것들을 배울 때는 뭘 배우냐면 첫째, 의의를 배우죠. 행정입법이 뭔지, 행정행위가 뭔지, 계획이 뭔지, 계약이 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행위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해야 적법한 작용이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받는지, 구제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도 똑같이 저런 걸 배우는 거고, 계약, 사실행위도 다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행정입법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개설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만드는 입법이다 이거죠. 행정권이 법이니까 조문의 형식, 법조의 형식으로 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죠. 일반적. 그 다음에 법은 한 번 딱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법은 계속 적용이 되죠. 추상적. 그런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서 뭐 틀리게 낼 게 없어. 국가가 만드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은 법규, 명령, 행정규칙이 있다고 배울 거고, 자치단체의 자치입법도 있겠죠. 국가기관이 아닌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조례와 규칙,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규칙이 있을 거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을 쓰는데 일반적이란 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된다는 걸 뜻이다. 법률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이란 말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걸 뜻해요. 이게 틀리게 낼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는 느낌만 오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은 왜 필요할까 이 말이에요. 필요한 거냐. 국회가 법을 만들면 되지. 왜 행정부가 또 법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따라서 근대 법치국가는 처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가가 처음 이제 제대로 된 근대 국가가 나올 때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어요? 권력 분립이었단 말이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딱 힘의 균형을 딱 이뤄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추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봤었어요. 따라서 법은 누가 만들어? 입법부가. 행정부는 그 법을 가지고 집행만 잘하면 돼요. 사법부는 옳고 그름만 잘 판단하면 됐단 말이야. 따라서 국회 입법의 원칙이 강했기 때문에 둘째 줄에 복위임 금지의 법리라는 게 있었어요. 복위임이란 말은 위임을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에다가 국회의원한테 우리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네가 만들어라고 우리를 규율한 법,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국민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내 대표로 가가지고 법 만들어, 위임을 한 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가 다 만들지를 않고 다시 장관한테 뭐 부령으로 위임을 이렇게 해버리는 건 한 번 위임 또 한 번 위임이죠. 중복된 위임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인정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다 국회가 그냥 법률 만들면 되지. 따라서 행정입법은 부정되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당연히 현대 법치국가로 오면서는 행정 기능의 확대, 강화가 불가피하였고요. 따라서 현대 북리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행정입법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전문적 기술적인 입법 사항이 정제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문적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 큼지막하게 뼈다귀 골격적인 입법은 국회가 만들어. 근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환경부 장관으로 위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부령으로 만드는 거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문적인 게 환경부 공무원들이 그 분야를 더 잘한단 말이야. 국회의원들보다.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은 빨리 만들 수 있죠. 지금 국회 입법은 지금 뭐 대통령까지 삐져갖고 막 저렇게 해도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입법은 뚝딱뚝딱 만들어버려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의 필요성의 증가, 탄력적 입법. 그 다음에 전시 기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수권의 필요성. 나중에 이제 조금 배우면 이 지방별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제정.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것도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행정입법은 일단 필요성이 인정돼요. 자, 따라서 우리의 지금의 관심은 두째 줄입니다. 오른쪽에 기타에 어떻게 하면 행정입법을 제대로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통제 및 한계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다 이거죠. 됐습니다. 행정입법은 너무 남용돼도 안 되고요. 문제점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절 법규명령. 드디어 이제 시상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법규명령. 자,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어디로 가냐면 192페이지로 갑니다. 자, 행정법은 행정권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행정입법이에요. 큰 의미 없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종류로 들어온 거야. 종류. 행정입법은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냐면 크게 법규명령이란 거 하고 행정규칙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그 표가 19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행정입법 중에 법규명령은 뭘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행정규칙은 어떤 걸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야. 자, 행정입법 중에 법규성이 있는 걸 법규명령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걸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야? 뭐가 있는 거? 법규라는 성질이 있는 행정입법. 여기는 법규라는 성질이 없는 행정입법을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법규란 말 한번 우리는 들었어요. 법규성이 있으니까 법규란 말을 써주는 거야. 여기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행정규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행정명령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법규성이 뭐냐? 법규성을 언제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어요. 행정법의 아버지가 누가 그랬어요? 오토마이어. 우리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어요? 법치행정의 원칙. 이 법치행정의 원칙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거 나왔잖아. 이 말.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이었어요? 법률 우위에 있는 거.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기억나요? 이 제목만이라도 들었던 것 같으면 그나마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생각이 안 나면 문제인데 잔 사람이야 그날. 자, 요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법규란 말은 앞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을 법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국민을 직접 규율해야 그건 법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만 내부적으로 따라야 될 뭐 규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의. 그렇죠? 그런 건 행정규칙이에요. 국민을 규율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 내부적인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는 국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런 건 법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법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법규를 누가 만들어야 돼? 국회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을 규율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 법률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단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위임은 가능하다 그랬죠. 자세하게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위임을 받아서 법규 명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법률이 아닌 이렇게 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법규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법규성이 있는 행정입법 중에 법규성이 있는 거. 이거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을 그렇게 부르자.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대충 감이 왔고요. 자, 종류는 일반적으로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걸 우리는 법규 명령이라고 불러요. 자, 나중에 앞에서 다시 할 건데 대통령령은 이름이 어떻게 붙냐면 도로교통법이면 도로교통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건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 부령이에요. 부령 아니면 총리령. 식품위생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부령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런 것들은 다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또는 뭐 종류를 다시 성질로 나눌 수 있는 거 좀 이따 하고요. 오른쪽에 행정규칙은 이름이 어떻게 붙냐면 훈령제 메토 이렇게 붙어요. 고시제 메토 이름이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뭐 표 메토 뭐지 지침 고시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앞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빼고는 다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령 예규집 뭐 훈령집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 책상에 건축가에 근무하게 되면 건축 법령집이 쫙 깔려요. 그 건축 법령집을 들어가 보면 건축법도 있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각종 훈령집이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훈령들이 쭉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규집, 지침, 고시 이런 걸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다 법이 되는 거예요. 법률 빼고 나머지는 다 행정입법이에요. 그런 걸. 자, 그 다음에 법규라는 성질이 법규명령이니까 있겠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겠죠? 별표예요. 성격 법규명령은 어때요? 타율적 행정입법이에요. 국회가 위임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타율적 행정입법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저들끼리 자기들을 규율하는 규범 만들 수 있잖아요. 동창회를 만들었으면 동창회 조직을 만들 수 있듯이 그렇죠? 자율적 행정입법이다.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률 유보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근거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자, 법규 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동창회에는 동창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근거 필요 없듯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 저거들끼리 자기들을 규율하는 훈령, 예규 이런 걸 저거들이 알아서 만드는 걸 굳이 법률에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서 뭐 훈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여기는 필요하다. 국민을 규율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없어도 된다. 그래서 별표죠. 제정 근거. 법률상의 수권이 있어야 되고 행정규칙은 수권이 없어도 가능해요. 행정권의 고유한 권능으로 짱들은 그 밑에 부하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이런 규범을 만들어 갖고 야 임마 이것들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임명령 집행명령은 조금 이따 하고요. 법률 우위 원칙은 이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법률 우위는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원칙인데 이때의 법률은 모든 법을 다 의미하고 이때 행정작용은 어떤 행정작용이든 모든 행정작용이든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따라서 법규명령을 만들 때도 법률 우위 원칙은 잘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행정규칙을 만들 때도 잘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별표 법률 우위 원칙은 법규명령도 당연히 적용되고 법률 우위 원칙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법규명령은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는 데면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면 X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그래서 행정규칙의 적용이 더 중요하겠죠.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별표. 다음 절차적인 측면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적법요건. 주체. 당연히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죠. 각부 국무총리령은 총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부령은 각부 장관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 지금 이제 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는 법에 있어요. 이거는 암기죠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만들 때면 자, 각 부에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법제처라는 데가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여기에 심사를 청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면서 법제처로 보내요. 그러면 법제처가 사전 심사를 합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근데 이 중에서 대통령령은 하나 더 거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에요. 대통령령만. 총리령, 부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 절차에 보면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건 대통령령이에요. 그게 동그라미죠. 대통령령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요. 그 다음에 절차법상 입법 예고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행정규칙은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어요. 그냥 대충 만들면 돼요. 쉽게 편하게 만듭니다. 다음 공포가 필요할까요? 말이에요. 공포가 뭐예요? 관보에 실른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공포를 왜 해요? 국민들한테 알아라고 국민을 교육하는 거니까. 공무원들 저거끼리 지랄하는 규정을 국민들이 알 필요 뭐 있긴 있지만 굳이 몰라도 되죠. 그래서 그거는 공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법규명령은 국민을 규율하는 규범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함. 행정규칙은 요하지 아니함. 불요. 그렇죠? 불요에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성질이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법규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성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법규명령은 법규라는 성질이 있어요. 행정규칙은 법규라는 성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법규라는 성질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대외적, 외부적, 대외적인 효력, 구속력 같은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하여튼 효력이 미친대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미친대요. 그 말은 뭐냐? 대외가 누굴까요? 시행령, 시행규칙, 각부 장관, 대통령 이 만든 행정부 조직 바깥에 있는 데까지 이 효력이 미친다는 거야. 바깥에 누가 있어요? 행정부 바깥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이 법규명령 구속력이 미치는 거야.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법규명령이 있는데 이 법규명령을 잘 따라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는 잘한 행위예요. 적법한 법을 잘 따른 행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법규명령은 A로 하라고 했는데 B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법규명령을 위반했죠. 그렇죠? 바로 그거는 위법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규명령은 그걸 잘 따라서 하면 적법, 그걸 위반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에요. 법규명령대로 안 하면 바로 위법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대외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행위를 하는데 국민까지 효력을 미치는데 이 법규명령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위법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법규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누가 있어요? 법원이 있죠. 법원을 재판하는 데잖아요. 재판을 할 때 법원은 이 법규명령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재판의 규범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봐요. 법원은
어떤 원고가 소를 제기해 왔어요. 야,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청이 그대로 안 하고 다르게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위법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오면 법원도 그래? 시행령은 법규 명령이니까 재판의 규범이 되지. 시행령을 따랐는지 위반했는지를 봐요. 위반했으면 위법이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 말. 재판 규범이 된다 이 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법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행정규칙을 보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따라서 뭐가 없어요? 대외적 효력,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똑같이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정규칙에 따랐어요. 그것만으로 적법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행위를 했어요. 그것만으로 위법이 아니에요. 그게 행정규칙이에요. 자, 행정규칙 딱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언제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했어요. 언제 했을까? 평등의 원칙. 아류작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야 할 때 자기 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할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서울에는 1년에 때리고 대구는 6개월 때리고 부산은 1개월 때리고 다 다르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부산 사는 사람이 야, 서울에 갔더니 1개월밖에 안 때렸는데 왜 우리는 1년이나 때리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자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때요? 보건복지부가 이거 이제 식품위생법 쪽이 관련을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 이거는 좀 1년 6개월 1개월 이게 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나 훈령제 메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령제 100 차례대로 호수를 붙이겠죠. 발령할 때마다 180, 181, 182 이렇게 붙여요. 180호로 내려보냅니다. 식품위생과 공무원들한테. 야, 앞으로 식품위생법 제77조의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는 1년 이내인데 이런 기준으로 하자. 1차 위반하면 1개월, 2번 걸리면 3개월, 10번째 걸리면 6개월 뭐 이렇게. 이 기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 기준을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영업정지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6개월 때려도 되고 1년을 때려도 되고 막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재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행위? 재량행위.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이 재량행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걸 재량준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재량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칙, 규정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재량준칙이 바로 이건 누구한테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되도록이면 이 기준에 따라라고 내려다 주는 거야.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단속에 걸렸어요. 이 기준에는 1차 위반하면 1개월 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임마가 보니까 너무 위생상태가 안 좋은 거야. 한 번 걸렸지만 심해요. 1개월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때렸어요. 위법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법규 명령이면 법규 명령을 위반했죠. 지금 1차인데 1개월인데 지금 3개월 때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잖아요.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아직은. 더 다른 걸 주장해야 돼요.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든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주장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행정규칙인 거야. 행정규칙은 행정규칙 위반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규칙을 따랐죠? 그러면 다 용서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따랐다고 해서 적법 아니고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규 명령은 따랐으면 법규 명령을 잘 따랐으면 적법.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그건 무조건 위법이에요. 이렇게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역시 법원도 뭐예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 내가 동문 친구가 있는데 그 훈령 제 메터에 보면 1차 위반하면 1개월 때리라고 분명히 작년에 내려온 게 있는데
나도 1차 위반인데 왜 1개월 안 때리고 3개월 때렸냐? 이건 분명히 훈령을 위반한 겁니다.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할 때 규범이 된다 안 된다?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있나? 한번 볼까?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법이 아니니까 접혀놓고 심했나? 이런 걸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재판 규범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재판 규범이 안 된다. 됐죠? 자, 정리.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고요. 대외적인 효력이 미쳐요. 따라서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하지만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어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해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내적인 효력은 있을까요? 대내적은 공무원 안에. 공무원들은 안 따르면 안 될까 이 말이에요. 법규 명령을 공무원은 안 따라도 되나요? 대외적 효력까지 있는데 대내적인 효력은 당연히 안 따르면 징계받고 그렇죠. 아까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권이라는 게 있었죠. 징계받고 그래요.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행정규칙은 대내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들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돼요? 장관이 따르라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줬는데 지멋대로 막 눈 감고 6개월 이렇게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장관이 뭐하러 이런 걸 어렵게 만들어줬어요? 장관은 밑에 하급 공무원들보다 위잖아. 공무원 사회는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상명하복의 관계야. 계급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징계당해요. 따라서 당연히 대내적인 효력은 있다 이 말이야. 역시 시험에 낼 수 있겠죠. 법규 명령은 대내적인 효력은 있으나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이 없다? X. 아니면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은 없으나 대내적인 효력은 가진다. 따라서 법규 명령은 반대로 대외적인 효력이 있고 대내적인 효력이 없다. 이러면 그것도 X다 이 말이야. 당연히 있는 거이거든. 당연히. 됐죠? 이게 이제 성질이에요. 성질. 법규적 성질. 자, 이 얘기가 효과의 성질에 있는 거예요. 효과의 성질에. 자, 법규 명령은 외부적, 대외적, 외부적 구속효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 구속효는 행정과 국민 모두 구속한다. 행정부도 이걸 위반하면 안 되고요. 국민도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 되고요. 바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쌍면적 구속력이라고도 하고요. 장관도 당연히 이런 시행령을 따라야 되고요. 국민도 이 효력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행정규칙은 어때요? 내부적 구속효만 있죠. 대내적인 효력만 있죠. 수명장만 구속한다. 따라서 일면적 구속력, 편면적 구속력이라고도 합니다. 편면적 구속력. 동그라미 정도는 별표 효과의 성질은 자, 재판규범성은 아까 했죠. 외부적 효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니까 인정. 하지만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별표. 다음 페이지.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의 효과는 위법.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바로 위법은 아니다. 단 징계 책임은 질 수 있다. 그렇죠? 별표. 위반의 효과 다 별표. 법 형식은 자, 법규 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국민이 알 수 있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반하여 행정규칙은 대부분은 조문으로 만들어요. 훈령, 고시 이런 걸.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구두가 아니고 구두 말로 구술로서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다른 형식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통제는 이따가 배울 거고 소멸은 뭐 이따가 배우는데 나중에 하죠. 공통점은 둘 다 입법이에요. 그렇죠? 법규 명령도 행정입법이고 행정규칙도 행정입법이에요.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에요. 따라서 둘 다 처분성은 없어요. 여기서 또한 함정이 나오는 거죠. 법규 명령은 처분성이 있으나 행정규칙은 처분성이 없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도 맞다 그래요. 법규성이 있고 법규성이 없죠. 처분이라는 성질은 둘 다 처분이 아니에요. 어떤 법을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무조건 다 각하예요. 어떤 시행령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하면 각합니다.
어떤 조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위법하다고 조례를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각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처분성은 둘 다 없어요. 별표예요. 처분성 둘 다 부정. 역시 아까 이거 대내적인 효력은 둘 다 있죠. 그렇죠? 둘 다 있다.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시자는 거죠. 자, 됐죠?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177페이지. 자,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형식적 법률의 수권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이따가 배울 거고 의미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대외적 법적 구속력, 다른 말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자, 시행령이라는 이런 법규명령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이에요, 행정이에요, 사법이에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건 형식적 의미의 대통령령,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건 행정부 소속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법을 만드는 거니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규 명령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즉 무슨 성을 갖는다? 법규성이 있겠죠. 비교 처분성은 갖는다, 못 갖는다? 안 갖는다. 처분성 X 써놓으면 되겠죠. 헷갈리면 안 돼. 그 용어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처분성을 갖고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있고 행정규칙은 처분성이 없다고 무조건 맞다 그래. 처분성이란 말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대충 뭐 있고 뭐 없고 무슨 성질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 개념의 의미는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법규성이 뭔지를. 다음, 법규명령의 유형 다른 말로 종류는, 자, 대통령령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총리령, 부령 등등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은, 자, 다음 페이지에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보통 이름이 뭐라고 붙는다? 시행령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시행령 동그라미.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는 특이한 대통령령이 있어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에요. 행정 입법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거는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긴급 입법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이미 우리가 배워서 한번 들어봤어요. 언제 들었지? 그렇지.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하였다 그랬잖아요. 통치행위에서 배웠잖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뭐예요?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대통령령. 그 밑에 총리령, 부령. 총리령, 부령은 어떤 사람은 총리령이 좀 높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견해가 대립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총리가 조금 높겠지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판례 B급이에요. 경찰 공무원 임용령은 컨닝을 하잖아요. 임용령에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무효하고요. 5년간 시험 못 치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당연히 제일 끝에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를 할 것이다. 기속행위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B급. 틀리게는 안 나와요.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은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이름은 어떻게 붙는다?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어떤 때는 시행세칙이라고도 하고요. 총리령이 높냐 부령이 높냐 가위바위보 해라. 중요하지는 않고요. 판례 A급. 각부 장관이 부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법률이 위임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령이 그 위에 거니까 대통령령이 또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냥 부령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령은 잘못 만들어진 거겠죠?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급. 나중에 이제 뭐 한계 이런 걸 배우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일단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일까요? 입법부예요, 행정부예요, 사법부예요? 중앙선관위도 다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앙선관위도 우리 헌법에 보면 중앙선관위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 자, 따라서 선거권과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당연히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집니다. 법규 명령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대법원 규칙도 법규적 성질을 가져요. 헌법재판소 규칙도 법규적 성질을 가져요. 근데 요거는 이제 행정입법이라 그러기에는 조금 미안하긴 해요. 왜? 행정부가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법규 명령은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뒤끝 니언하고 뒤끝은 뭐 행정입법에 포함된다고 봐도 되고 어쨌든 법규 명령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리얼.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건 다 헌법에 있는 애들이에요. 대통령도 있고요. 국무총리도 있고요. 각부 장관들도 있고요. 중앙선관위도 법에 다 있고요. 대법원도 법에 다 헌법에 있고요. 헌재도 있어요. 감사원도 헌재에 있어요. 헌법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은 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중선이 규칙을 만들 수 있대. 다 있어요. 법에. 대법원은 규칙도 만들 수 있다. 헌재도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신기하게 감사원에 가보면 감사원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헌법에. 오류야, 오류. 근데도 감사원은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감사원 규칙은 법규 명령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야. 헌법에 없기 때문에. 자, 그 얘기가 리얼이에요. 헌법에 없기 때문에 B.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 중선위, 국회, 대법원, 헌재하고 다르게 헌법상의 근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만들 수 있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사원 법률에 가면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원 규칙은 그러면 법규 명령이 아니냐? 왜? 헌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자, 하지만 다수설은 중요하진 않은데 제일 끝에 179페이지 제일 밑에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세모. 법규 명령 세모 해놓으면 돼. 판례 A급이에요. 우리 법규 명령은 자,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줄 쳐놨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그 예시적이 별표예요. 화살표 올려서 반대말이 뭐죠? 예시적이 반대말이 뭐예요? 예시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놨단 말이야. 반대말은 딱 열거를 해놨다. 그것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괄주의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열기적, 열기주의였잖아.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이걸 반대말로 하면 열기적이다,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헌법에 아까 감사원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걸 열거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이 법규 명령을 딱 나열해 놨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법규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시적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놓은 거고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재는 이걸 열거로 안 보고 예시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시적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A급. 나중에 또 그 뒤에 배우는 내용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고시 형식의 법규 명령도 나중에 배워야 되고요. 다음 수권의 범위 근거에 의한 분류는 비상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명령. 이거는 유신 때 있었던 거예요. 긴급조치. 지금 긴급조치도 이미 우리 한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지? 응? 통치행위에서 배웠죠. 애인한테 차여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뻥 차면 또는 술 한잔 먹다가 야씨 박정희는 이제 가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간다 이거죠. 얼마 전에 신영복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상당히 읽어볼 만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하고 같은 과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학생 운동은 조금 했어요. 이 사람도
친구가 이제 뭐 학술활동 이런 거 모임 같은 걸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갔더니 그 친구의 친구 중에 삼촌인가 어떤 사람이 북한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북한 가가지고 이 학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에 어떤 보고한 게 있었던 거야. 아, 그쪽에 가면 뭐 신용봉기라는 어떤 학생도 있는데 똑똑하고, 얘를 만약에 이제 포섭을 하면 상당히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든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뭐 보고를 한 게 그 당시 안기부지. 그게 이제 어떻게 안기부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통일혁명당인가 뭐 그 당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잡혀가 가지고는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사형 선고받고 1987년도인가 89년도인가 사면돼서 나오셨어요. 25년간 감옥에서 생활을 한 거죠. 진짜 간첩 활동도 안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25년간 뭘 하겠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뭐 인문학, 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처음처럼 소주 있잖아요. 그 처음처럼 글자 있죠. 그 소주병에 그 글씨를 쓴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글씨체예요. 신용복체라고 글씨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긴급 조치 얘기하려다가 자,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야. 예. 뭐 끌려가면 방법이 없어요. 통닭국 이렇게 해갖고는 뭐 묶어놓고 물 먹이고 하는데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버티다간 죽는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간첩이 되는 거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런 게 이제 이 긴급 조치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없다. 다음 법률 대위 명령. 법률하고 대위 똑같은 위치에 있는 명령이다 이거죠. 어디서 배웠어요 아까?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계 명령. 법률하고 다이다이 뜨는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계 명령.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법률 종속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붙는다 그랬어요 아까? 시행령, 시행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렇게 붙는. 식품위생법에 따라붙는 시행령, 식품위생법에 따라붙는 시행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속명령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속명령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져요. 자, 다시 이 법규명령은 다시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위임명령, 하나는 집행명령. 일정한 어떤 조건을 구비하면 이렇게 할까요?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자 이 말이야. 어떤 사회 복지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법률이에요. 무슨 법률. 그러면 이제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더 갖춰야 되죠?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행령으로 정해줘야 되겠죠.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뭐 월 소득이 얼마 이하고 뭐 전체 소득 재산이 얼마 이하고 뭐 이런 부귀한 가족이 없고 뭐 이런 조건이 있겠죠. 자, 이런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1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요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따라서 이거는 법규적인 거야. 그렇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정이잖아요. 자,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면 요게 뭐예요 지금? 이 법률에서 지금 시행령, 대통령한테 뭘 만들으라고 지금 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라고 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사회복지법이면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 한 50조에 가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면서 요 기준을 딱 집어넣어 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조문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행령은 법규 명령 맞죠? 법규 명령 중에서도 뭐예요? 법률에서 정하라고 위임을 받아서 만든 조문이잖아요. 이런 조문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위임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위임을 받아서 만든 명령, 위임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가 전체가 위임 명령이 될 수도 있고요. 시행령 안에 어떤 조문은 위임 명령, 어떤 조문은 집행 명령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만약에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은 100만을 지급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보조금을 주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는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이며, 위원들은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뽑을 것이며,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조문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53조에 가보면 무슨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해놨고 조문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위원은 뭐 몇 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 하고, 위원회 자격은 뭐 변호사 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자, 또는 뭐 학교 교사 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자, 뭐 이런 것들, 공무원 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자, 이런 기준을 정해준단 말이야. 자, 이 조문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조문이 없죠. 지금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위임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위임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위원회가 누구냐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이런 거는 그냥 집행명령으로 만들면 돼요. 필요한 조항은. 그 다음에는 뭐 이걸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 제55조에 신청서의 양식 이래가지고는 신청서 양식을 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뭔가 법을 집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 조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떤 게 법규명령이고 어떤 게 행정규칙인지는 제가 예를 든 거고,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위임명령, 위임을 받지 않고 그냥 필요하니까 만드는 조문은 집행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위임명령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이 위임명령을 만들 수 있죠?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위임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집행에 필요한 것은 부령으로 정한다는 말을 굳이 안 해도 집행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항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명시적 위임이 필요 없다. 이거는 명시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위임명령, 집행명령. 자, 말로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만드는 걸 위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법률 사항에 관하여도 규율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여기에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하여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법령을 시행을 하려면, 집행을 하려면 뭔가 좀 세부적인 게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에요. B. 따라서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별표,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집행에 필요한 좀 그런 것만 정할 수 있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건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행정규칙은 아니죠. 왜? 지금 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집행명령은 여기에 있는 거야.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 안에 집행명령이 있다고. 따라서 집행명령도 여전히 뭐가요?
법규 명령이에요. 따라서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법규성이 있어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행정규칙하고. C가 별표예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조문이 꼭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조문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어요. 집행명령은. 단 이런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죠. 판례 B급이에요. 자, 사법시험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법시험령은 뭐냐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사, 변호사, 검사를 어떻게 임용하는지 자, 그런 절차적인 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다. 집행명령의 일종 세모. 맞는 판례로 나와요. 이것도. 틀린 판례로 안 나옵니다. 들어보고 그런 거 본 것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확인 문제.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다? 이게 종속적이에요? 법률하고 다이다 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위명령이다 해야죠. 1번 X, 2번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집행명령은 그냥 만들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인 거예요. 3번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은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나요? 위임받으면 위임명령 만들 수 있잖아요. X죠. 4번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하나도 안 정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재위임하는 거는 안 돼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5번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규범 통제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통제에서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근거와 한계를